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본격적인 경남도정 인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인수팀은 민선 8기 도정 방향을 세우고 필요한 조직과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민선 8기 시군 단체장을 맡는 지자체도 분주합니다. 나동현 양산시장 인수위원회도 출범해 양산시의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부산과 경남 등 전국의 화물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마상혁 경상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이 원숭이 두창의 전파력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유행 가능성은 낮지만 선제적인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을 비롯한 전국의 화물 차량이 멈춰섰는데요. 화물차 기사들은 올해로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양쪽으로 대형 화물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창 운행 중이어야 할 시간이지만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멈춰선 겁니다. 화물연대는 전국 주요 물류 거점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2천여 명 가까운 화물 기사들이 출정식에 참여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료 인상 등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폐지를 반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연료비와 연동돼 기름값이 올라도 화물 기사들의 운임이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물 노동자의 자존심과 삶을 지켜내고 도로 안전을 지키는 투쟁의 지도부는 어떠한 협박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42만 화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운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현재 전체 화물기사 42만여 명 중 화물연대 조합원 수는 2만 6천여 명. 하지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이 장기화되면 물류 소송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일부 화물은 자가용 운송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비상소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인수팀을 꾸렸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건데요. 경상남도가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 본격적인 경남도정 인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인수위 명칭은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입니다. 기획주정과 산업경제, 건설안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됩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정시식 대표가 인수팀장을 맡았습니다. 형식적인 인수위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딱 시작하면 바로 실무를 챙기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가 누군가 이 부분에 2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인수팀은 우선 민선 8기 도정 방향을 세우고 공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예산 확보에 주력합니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경남투자청 설치에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8기 도정의 핵심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조직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수팀이 도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박 당선인은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우선 듣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파행을 겪는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도 인수팀을 운영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나 도하고 협약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경남도나 개발공사나 창원시가 해야 될 의무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수팀 그 운영 과정에서 한편 이번 주 안에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소통 창구가 만들어집니다. 또 경남도정 슬로건과 도지사 관사의 활용 방안도 도민 공모로 추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민선 8기 시군 단체장을 맡는 지자체도 분주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15명 이내의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데요. 나동현 양산시장 인수위원회도 출범해 양산시의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연판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인수위 첫 전체 회의에 걸린 문구는 4년 전 재선시장의 경험을 더해 더욱 세심하게 시장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시민들이 소리를 계속 들어오면서 같이 시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깊은 곳, 얕은 곳일 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행정의 흐름,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문제점들을 함께 접목을 시킨다면은 그게 바로 첫날서부터 능숙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시장 철학과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성별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 젊은 층까지 다양하게 등용됐습니다. 점령군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인상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당부도 했고요.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그게 의견들이 다 담겨서 앞으로의 4년을 우리 시정 철학을 담는데 굉장히 소중한 아마 그 기간에서의 활동이 되게 될 겁니다. 인수위는 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정 업무를 파악하고 공약사항 등을 검토해 시정 전반의 방향을 선정합니다. 나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선 안 된다며 민선 7기 사업의 연속성도 강조했습니다. 앞뒤에서 했으니까 그거를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폄하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수정 보완은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것이고 원칙적인 행정의 연속성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인수위 역시 현안 문제를 짚고 공약 실천 계획 등 양산의 철학을 담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시민들의 선거기간 많이 좀 분열되어 있고 좀 어지럽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것을 요구가 많습니다. 이 민원을 차근차근 우리 인수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를 가동하며 양산 시정 잡기에 나선 나동현 당선인. 앞으로 4년을 이끌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무려 3시간 동안 도심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을 질주하는 한 무리의 오토바이. 잠시 뒤 역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주오던 차량들과 엉키면서 터널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광란의 질주는 시내에서도 이어집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불법 유턴은 물론 달리는 차량 주변을 돌며 위협 운전을 하고 차량 바로 앞을 스치듯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시내에 설치된 CCTV 110여 대의 영상을 분석해 사건 발생 한 달 남짓 만에 폭주족 14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네, 송정 해수욕장에서 아시다시피 남구 수영로 그리고 황령터널 서면 교차로 그리고 덕천동까지 약 3시간여 동안 공동 위험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해당 폭주족들은 난폭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오토바이 폭주족을 끝까지 추적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12대 5.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적표입니다. 국민들은 견제보다 안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년 전 지방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이 구성됐습니다. 유권자들이 4년 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4년 동안의 실망도 있겠지만 앞으로 4년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겁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축배부터 들 게 아니라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과 감시의 눈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 후보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당선인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 주민만 바라보고 유권자에 대한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마상혁 경상남도 이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이 원숭이 두창의 전파력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마 위원장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월등히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유행의 가능성은 작지만 세계 각국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성 연애자들의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쯤 김해 진영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으로 개인의 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시는 7일 진영읍 좌군리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실화 혐의로 68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집 앞 대나무밭에 모기가 많아 방역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불이 붙자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시는 최초 발화지점과 방역 작업 당시 사용하던 연무기의 위치가 일치한 것으로 보고 이곳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로 번진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함안군 입곡 군립공원 저수지 무빙보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6일 오전 10시 40분쯤 함안군 입곡 군립공원 전기 무빙보트 컨트롤 박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무빙보트에는 일가족 5명이 타고 있었으며 불이 나자 40대 A씨를 제외한 4명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물에 뛰어들어 인명구조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A씨는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모터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무빙보트 잔해를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동명대학교와 LG엘로비전이 지역의 미디어 커머스 인재를 키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동명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재학생 20여 명은 7일 LG엘로비전 김해 오픈 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쇼 호스트를 비롯해 PD와 작가 등 실제 라이브 커머스에 필요한 역할을 직접 체험해보고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편 지난 2월 LG엘로비전과 동명대학교는 미디어 커머스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스피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그리고 자신감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경험이 약간 저에게 꿈에 조금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각 스텝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미래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현장 두잉을 연계하는 데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와 호주 한국경제협력회의 대표단이 창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7일 창원시를 찾아 방위산업과 수소산업을 벤치마킹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디펜스와 현대로템을 견학했습니다. 호주 한국경제협력회의 사이먼 크린 회장은 창원이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에너지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도시라며 호주와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